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받은 이 글에 의하면 각 분야에서 존경받고 성공이라는 타이틀이 걸맞는 쟁쟁한 분들을 모셨습니다라고 저에게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니라 아마 그 누구보다 아픈 실패의 경험담들이 있으셨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모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 부대변인이고요.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최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코닝 대표를 맡고 있는 이행희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게 좀 익숙해 보이죠? 예, 제가 전직 아나운서였습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사실 며칠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늘 우리 저보다 이제 후배이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이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실패들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예전에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KBS 아나운서로 재직을 했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예, 정말 많이 떨어졌고, 누구는 길 가다가 공채 시험이 있다길래 한번 원서 내봤는데 바로 붙었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에 있는 시험도 봤었고 뭐 리포터 시험도 봤었고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1년 내내.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결국 끝까지 도전을 해서 KBS에 입사를 했고, 근데 입사를 했는데 또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정아, 너는 목소리가 좀 너무 비음이 많은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는. 근데 물론 밖으로 얘기 못했죠. 신입사원이니까. 목소리로 승부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럴 거면 날 왜 뽑았어? 하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목소리에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가 아나운서의 상징적인 목소리인데 저는 좀 허스키하고 비음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도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은가 보다 하시는데 초기에는 좀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라디오는 못하겠구나 라고 아예 그냥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담들. 그리고 남편을 만났을 때에도 남편은 저보다 11살 연상입니다. 예,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난치성 희귀병을 앓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인이고요. 예, 그 세 가지 중에서 시인에 대한 반응이 가장 크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시인이란 직업은 돈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마치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시험 원서를 냈을 때처럼.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KBS 마지막 그 최종 면접 갔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뭐 당신들이 날 안 뽑으면은 아주 대단한 인재를 잃게 되는 거야 라는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뽑아주신 사장님을 뵙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기세등등한 모습이 참 자신 있어 보이고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신감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한다면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처럼 애엄마는 많지 않아 보이십니다.
예,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은 보통은 애엄마시더라고요. 예, 내가 이렇게 어려 보이나? 뭐 이런 거. 무엇보다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랑이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우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친한 친구랑 만났을 때에는 닭다리 뜯으면서 우리 보통 남자친구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남편 얘기하거나. 그만큼 사랑이 참 중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가치관은 이겁니다. 그 주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제가 싫어하는 말이 일심동체 되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심동체가 되려면 누군가는 다리를 잃어야 되고 누군가는 팔을 내놔야 일심동체가 되죠. 그게 과연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것보다는 철길 같은 사랑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철길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어지지도 않죠. 딱 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게 바로 철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시는 그 누군가는 혹은 지금 만나고 계신 그분과는 나를 희생하는 혹은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살고 나로 인해서 그가 살 수 있는 그런 철길 같은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선들은 아마 오늘 만나보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도 알게 되실 거고 또 수많은 책을 통해서도 알게 되실 거고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화라고 합니다. 저는 마케터고요. 그리고 이노베이터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저는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 LG전자, 두산그룹,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마케팅 최고 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사를 나와서 CMO 캠퍼스라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기업의 어떤 임원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뜻이 깊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후배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20대의 저를 이제 좀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서 한 3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굉장한 다양성의 추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동아리를 들거나 서클을 들 때도 그 폭이 진짜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학교에서 좀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간다는 무슨 볼링 서클? 거기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회의 어떤 불평등, 구조적인 불평등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단체에도 있었었고, 학교 방송반 기자로도 활동을 했었고, 아르바이트도 식당에서 서빙도 해봤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서빙도 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새끼 작가라고 해가지고 작가님들 밑에 또 보조 작가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오래 했어요. 라디오 너무 재밌게 했어요.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학교 때. 동시에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 때 젊을 때 제가 가졌던 건 딱 하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치열하자. 어떤 감정이든지 그 폭을 치열하게 가져가자. 많이 슬퍼하고 또 많이 기뻐하자. 어느 것에도 저를 제어하지 않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폭을 넓히려고 노력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미래가 불안했어요. 저는 문과대 불어불문학 출신이거든요. 이과처럼 어디가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동물 수의학과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과들이. 저는 그게 아니니까 불어불문학과는 묻지 말라고 해서 불문과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해서 불문과다. 이런 자학적인 농담을 저희끼리 하면서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 엄마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그런 그냥 막연한 뭔가 일을 해야겠다. 그런 정체성의 어떤 그런 불안이 너무너무 컸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근데 불어불문학과라는 게 너무너무 저는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컴플렉스였어요. 경영학과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경영학 전공하고 오고 막 그랬는데 저는 불어불문학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제 답안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누구 답안지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석에서 있다가 막 영어도 잘 못할 때니까 구석에서 이렇게 손들었더니 너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러니까 평소에 눈에 안 띄던 애니까. 그래서 제가 불어불문학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야, 그래서 네 답안지가 그렇게 틀렸구나. 네가 그렇게 보는 각이 달랐구나.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프레임의 차이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떤 환경이고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게 제 장점이 될 수도 있구나. 내 차별성이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왜 그걸 모르고 이걸 내가 지금까지 열등감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라는 어떤 프레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늘 그 일의 프레임을 좀 자꾸 바꿔보려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20년 넘게. 맥킨지라는 곳도 컨설팅 회사 만만치 않습니다. 주 80시간, 90시간씩 사람을 진짜 열심히 일을 시키고요. LG전자, 두산그룹, 현대자동차에서도 제가 항상 유일한 여자 임원 이런 거였어요. 현대자동차에서도 유일한 여자 임원. 겉보기에는 화려하죠. 뭐 인터뷰도 많이 들어오고 맨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냐. 그런데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선배가 없다라는 것,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척박하게 가야 된다는 게 보통 힘든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남들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여다봤어야 됐고. 그래서 오늘 직장인들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신데 제가 3가지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고상한 얘기는 그만두고요. 일단 버티세요. 젖은 낙엽처럼 땅에 딱 붙어서 쓸어봐라 내가 쓸리나. 일단 그 오기적인 근성이 여러분 티켓으로 있으셔야 돼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를 하든 그렇게 고상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연봉을 10억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일단은 버티셔야 돼요. 그래야 경기장에 있어야 파울볼이라도 치시게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무수한 업앤다운이 있어요. 무수한 업앤다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붙잡는 그런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너무나 많은 일희일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떤 좋은 솔루션을 항상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면은 그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라는 생각으로, 동굴이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터널이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버티고 붙잡아야 되는, 내 자신을 조금 더 성찰하는 그런 파워, 남으로부터의 솔루션이 아닌 내 자신을 더 들여다봄으로써의 솔루션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직장인으로 살지 마시고 직업인으로 사세요. 직업인. 저도 그릇이 계속 바뀌었어요.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회사 이름도 계속 바뀌었고 지금은 대학교에 또 있기도, 교수로 있습니다. 그릇은 바뀌었지만 저의 직업은 마케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마케터로서 학교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창출시킬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떤 그릇이 되든 무엇이 환경이 변하든 그거를 본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업을 갖겠다, 나의 업을 가지고 경쟁하겠다, 그리고 그걸로 어떤 내 삶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겠지만 저의 좌우명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The journey is the reward 라는 말이 있어요. 과정이 보상이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보상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연봉 1억 아니면 무슨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내가 무슨 뭐 아파트 50평 가는 거, 하여튼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우리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의미도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데스티네이션이 이루어지질 않을 확률이 90%가 넘는데요. 그럼 우린 맨날 실패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데스티네이션이 문제가 아닌 저는 오늘 이 과정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그대로 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의 보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저한테는 지금 우주고 보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즐겨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을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에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꿈을 갖게 된 것은 제 직업하고 무관하진 않네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늘 법조인이었고 가장 불안정했던 20대를 지나서 11년간 법복을 입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사람을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그러지 않고는 참 견디기가 쉽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또 외로움과 또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렇게 11년의 판사 생활을 한 다음에 2002년간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차 됐는데요. 굉장히 수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정말 삶의 희노애락에 갖가지 연출을 많이 보았죠. 사실은 돈, 명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보았고요. 또한 삶의 고비, 죽음의 문턱에서 실존의 고통에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들은 같은 고통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제가 얻은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라는 것은 사실 남을 돕는 직업이거든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미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사실 요즘 갑을 얘기 너무나 많이 하는데 갑과 을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돕는 자, 도움을 받는 자, 도움이 선순환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 중에서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얘기도 있던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도움입니다. 그리고 사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거를 뒤로 하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또한 두려워하지 말자. 사실 우리 2대1리에서 가장 최고의 장면을 연출하라.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내 과거에 가장 최고의 정말 뿌듯했던 때가 어딘가? 정말 자랑스러웠던 때가 어딘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보통 최고의 장면을 하면 어떻습니까? 꽃이라면 활짝 핀 만개함, 나무라면 너무나 무성해서 아름다운 나무, 그런 걸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그 최고의 장면은 사실은 열매를 맺는 거, 그 열매가 씨앗이 돼서 또 다른 열매를, 결국 도움의 선순환이죠. 그래서 최고의 장면은 제 인생에서는 앞으로 계속 되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너무 잘했던 거 혹은 너무 실패해서 너무 잘못해서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가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가 돼서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으면 그게 사실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여러분도 이제 롤러코스터도 타실 것이고 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도 그 가운데서 얻었던 어떤 것들도 이제는 이미 지나간 것은 과감하게 영욕을 떨쳐버리고, 또 미래는 한편으로는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까 꿈을 가져야죠.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전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저는 사람에 대한 것, 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어떤 조직, 제가 여성 변호사 회장으로 소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성 변호사 회장으로서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사실 요즘 시대는 본질과 비본질을 가른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이기는 하는데요. 뭔가 이 사회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그 본질은 붙잡고 모든 다른 것을,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양하게 또 포용하면서, 사실은 법조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도 법에 뿌리는 사랑입니다. 역지사지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또 법에 뿌리거든요. 그 모든 일에 사랑을,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출발하시고 또 아름다운 인생 최고의 장면을 매 순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숙명여대 박지선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이데일리 W 페스타의 주제가 Create Your Own Scene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제로 당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장면은 무엇인가? 당신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부제를 받았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떤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은 숙명여대 교수로 있지만 원래 2010년부터 15년까지 경찰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확히 8년 전이죠. 2009년 10월의 어느 날에 제가 경찰대학에서 그 교수 면접을 보던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제 인생에서의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시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정확히 30살이었고요. 박사학위를 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이었고, 제 인생에서 첫 번째 교수 면접이기도 했지만 직장 면접으로서도 사실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면접장에 들어가서, 경찰대학은 이제 특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분들도 면접에 참여하지만 경찰대학에 있는 경찰 고위 임원 간부들도 제복을 입고 경찰 면접에 교수 면접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지원자로서 면접을 받고 이 바로 앞에 교수들과 제복을 입은 경찰 간부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먼저 제가 준비했던 국어, 그러니까 한글 시범 강의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준비했던 영어 시범 강의를 하던 도중에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가장 가운데에 앉아 계셨던, 아무래도 계급이 높으셨던 분이셨겠죠. 그분이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제 면접을 중단시키고, 뭐 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 영어는 뭐 당연히 잘하겠지,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질의응답 면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수 면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동안 해왔던 연구라든지 앞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면접 중간쯤에 뒤에 계시던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셨습니까? 교육기관인 뭐 어떤 면접장에서도 사실 부적절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교수를 채용하는 장면에서 더더욱 사실 너무나 부적절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안 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질문들과 면접이 진행이 되었고, 저는 저의 전공 분야인 범죄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엔 또 다른 제복을 입으신 분께서 여자인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관객분들이 실소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부적절한 질문이었고, 저도 그 순간에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그 짧은 순간에 100여 가지 생각이 났지만 침착하게 면접을 마무리하고 면접장을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기억할 만한 순간, 그 장면은 그러한 어떤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던 그 순간이 아니고 그 면접이 끝나고 이제 경찰 대학에서 그 버스를 타는 데까지 걸어서 내려오는 15분에서 20분 동안 이제 제가 느꼈던 바인데요. 뭐 오늘의 주제가 성공한 여성, 뭐 당당,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느낌은 뭐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고 이런 표현보다는 셀프풀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넘치지도 않고 더 모자라지도 않은, 그냥 그 순간에 저는 그 자리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해왔는지 저 자신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면접 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꼭 나라는 사람, 이런 어떤 넘치는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것보다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충만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제 교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정상에서 옳은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이라는 게 어떤 한 장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이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교수도 좋은 교수, 나쁜 교수 많고, 변호사도 좋은 변호사, 나쁜 변호사 많고, 그런 어떤 직업, 목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크고 작은 노력들, 크고 작게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모여야 사실은 어떤 그 장면, 원씬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께 나중에 스쳐 지나가는 그 날들 중에 하나로, 스쳐 지나간 장면 중에 하나로 기억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께는 내가 내 인생이라든지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어떤 기회가 되었다면 정말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 오늘 이 데일리 W 페스타가 이 무대 두 번째 쓰게 됐는데요. 첫 번째 2012년도에 1회 때 제가 그때 칼리 피오리나하고 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 와서 이렇게 좌담 형식할 때 제가 좌장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 이 데일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런 그 행사가, 여성들을 위한 행사가 벌써 6회를 맞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행사들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여성 포럼이라고 하지만 오늘 지금 제가 요청받은 게 뭐냐 하면, 내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 얘기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5가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전 질문을.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식들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지금도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시죠. 근데 늘 얘기하시는 게 자식 얘기, 본인은 없어지시고 자식 얘기만 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겠다. 나는 내 이름 3자를 가지고 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희라는 내 이름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살고 싶다는 게 제 어릴 때부터 가졌던 소망이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20대는 이 제 이름 3자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20대였고, 제 인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여기 20대들이 생각하겠지만 저도 20대였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하는 게 제대로 맞는 건지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최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물어볼 때도 없었고 선배들도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늘 제가 그때 썼던 일기장을 쳐다보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아마 여러분 여기 20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0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암울함을 거쳐야 그렇게 그런 혼란기를 거쳐야 30대가 오고 40대가 오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여자라는 거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셨지만 사회생활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이 특히 이제 산업재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공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공대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LG 이렇게 큰 기업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보안이라는 것 때문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일할 때는 여성이 그런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판원인 줄 알고 있고 그냥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정도로 여성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핸디캡이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여자라는 거가 가장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사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여자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서 저는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더 많은 걸 경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알았어야 됐고 그 얘기를 전할 수 있는 내 자신만의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적으로도 뛰어났어야 될 뿐 아니라 제 개인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제 50대가 됐는데 50대가 되니까 참으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20대 그 암울함과 30대 그 벅참을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도 아마 나중에 저쯤 됐을 때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았던 상사나 롤 모델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라는 것은 좋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안 좋은 상사예요. 왜냐하면 항상 지시하고 원치 않은 걸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를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If I were you,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난 뭘 할까?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요청을 할까? 이런 걸 늘 생각하다 보니까 상사한테도 늘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저한테는 늘 좋은 상사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상 저는 롤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멘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성, 남성 분간하지 않고 외국인, 한국인 분간하지 않고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외국계 기업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다른 컬처에 있는 그 기업에서 일할 때 오는 어려움이라는 건 참 말할 수 없이 컸었거든요. 그럴 때 늘 제 옆에는 내가 늘 의지할 수 있는 멘토, 물론 그런 멘토를 본인이 정하고 상대방이 받아줘야 되겠지만 늘 그런 멘토를 찾아 나갔던 게 지금의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가졌던 가장 큰 가치관이나 핵심이 뭐였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20대, 30대 직장에서 혼자 남아서 일하고 직원들 다 퇴근했을 때 일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에도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There's no free lunch.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만약에 공짜가 생겼으면 10원어치 공짜가 생겼다면 반드시 내가 10원어치는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은 만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절대
그냥 주는 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좋은 기회로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분 스피치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들끼리 좀 자유롭게 질문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질문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보면은 자유롭게라는 단어가 참 어렵더라고요. 음식할 때도 적당히가 제일 어렵고, 예, 저희가 오늘 다 처음 만나 뵌 분들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저는 일반적인 회사 생활은 안 했으니까 유리천장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잖아요, 여성들에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더 가실 길이 있지만은 그래도 유리천장을 한 번쯤은 느껴보시지 않으셨을까? 그걸 어떻게 깨셨나, 혹은 어떤 걸 바라시나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진짜 맞아요. 사실 저는 판사할 때 법원에 가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공사에서 만들었어요. 사실 요새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유리천정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기업에서도 임원 비율이 2%인가, 관리인은 10%. 진짜 외국에 비하면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도 없어요. 그리고 예컨대 성격차 지수, 성불평등 지수, 이런 것도 상당히 하위권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 문명해동률 여성 세계 1위, 대학 진학률 세계 1위, 또 여성이 남성을 능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성이 굉장히 고도로 교육되고 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의사를 결정하고 경제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능력의 참여도는 아주 낮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혹자들은 그러죠. 이 유리천장을 깰 때, 여성들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다. 이제 남은 자원은 바로 여성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유리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여성은 한 두 가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잘한 일을 홍보가 잘 안 돼. 그 두 번째는 뭔가 잘못을 하면 비난이 혹독해요. 그리고 항상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처음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나 하나 망하면 괜찮은데 내 후배들의 롤모델이고 내 후배들에게 이거 큰 영향이 되지 않을까 늘 조심스러워요. 그렇게 선배들이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제 남은 자원이 여성인데, 특히 이렇게 저출산 국가에서 취업 문제나 아니면 지위 상승이나 이런 문제에서 갈 길이 이제 여성인데 그 길을 어떻게 뚫어야 되나,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방법도 하나도 있는데, 법전이다 보니 좀 제도적인 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같이 여성이 지적 수준도 높고 각종 활동에 대한 의욕은 대단하고 다 준비가 됐는데,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참여가 낮은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남녀동수법을 헌법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남녀동수로 해라. 그래서 반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크롱이 15명 남녀동수 내각을 했고, 캐나다 트루도도 그랬죠. 그렇게 법적으로 여성 활동을 넘어서 어떤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의사결정의 진출을 위한 법, 제도적인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치나 아니면 법률이나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 또 유리천장을 깨는 방법은, 여러분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도와주자, 서로 돕자. 남을 끌어내리면요, 나도 끌어내림을 당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도와서 손을 내밀면 누군가 또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순환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여성이 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이 연대하고 손을 잡고 서로 돕고, 후배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손잡아주는, 사실 저도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돕고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원래 제가 진행자는 아닌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왠지 이렇게 이렇게 3초 이상이 막아든다고 하죠. 조용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네. 방금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정치 아닌 정치라는 곳에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몫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방금 이제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다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함께 이렇게 끌어주고 이런 부분이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 또 눈만 보면은 그 여자들끼리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또 가슴 아픈 거는 이상하게 여자의 적은 여자야라는 얘기를 우리들 사이에서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면 어제 아침에 그 WCD 1주년 총회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Woman Corporate Director라는 것을 그 한국에 또 지부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 27개국인가의 그 여성들을 후원하는 여성들을 더 발전시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성 쿼터를 제시해서 여성들이 사회나 정치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그런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지부가 딱 생긴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아침 조찬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에 있는 그 CIO라는 분이 이제 정부 공공기금을 운영하는 분이 참석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런 그 여성들의 역할이 한국이 꼴찌 그다음에 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엄청 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30% 쿼터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유리천장이라는 거 단어에 대해서 약간 저는 좀 우리 자성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그 월시티 저널에서 뭐 이렇게 아시아에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월시티 저널의 타이틀로 뜬 게 뭐냐 하면 유리천장을 깨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국에서 유리천장을 깨다. 근데 그 유리천장이 뭔지 사실은 몰랐는데 사회에 보이는 게 있겠죠. 유리천장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남자분들도 자기네들의 그런 실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포럼도 하고 총회도 하고 하면서 바뀔 거지만 우리 여성들 스스로도 유리천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접고 우리 스스로를 키우는 데도 집중하면 어떨까. 그랬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유리천장의 단어라는 자체를 뛰어넘고 우리 스스로 깰 수 있는 그걸 더 만들어가고 그 풀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모든 기업에서 유일한 여자 임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유리천장.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게 있다라고 긍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프레임이.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제도적이나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슬로우하게 느리지만 변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사실 저는 처음에 입사 원서를 낼 때는 대기업에서 여자를 뽑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신문에서 LG그룹 광고를 보고요. 그 당시는 LG그룹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의도에 원서를 내려갔더니 그 원서를 받는 분이 너무나 미안한 표정으로 저한테 남자만 뽑는다고 제 원서를 그 자리에서 반려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서러운 마음에 다시 그 신문 광고를 보니까 제가 봤던 신문 광고를 읽어보니까 맨 끝에 군필자의 하남 딱 한 줄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시절에서부터 저는 일을 했지만 그러면 여성 군필자 맞아요. 그런 테스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리천장이라는 프레임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항상 세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프로페셔널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결국은 프로페셔널이 이긴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직장에서 제 후배들한테 한 3가지를 꼭 항상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방면에서는. 첫 번째, 직장에 남자 임원이 그럼 왜 많느냐? 여자는 한 명도 없고, 저는 그게 여자 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상 대답을 했거든요. 유리천장 그런 거 없다. 근데 여자 부장이 없기 때문이다. 여자 부장이 왜 없느냐? 여자 차장이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은 그 티켓을 갖는다라는 근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여자들이 조금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여자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새롭거나 낯설거나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을 들거나 그걸 뛰어드는 그런 배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 소극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뭐 일을 안 하고 싶어서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성성이 조금 더 안전한 걸 추구한대요. 그런데 기업은 굉장히 불확실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곳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이거는 내가 느끼는 불안감보다 사실은 더 일을 해 나가면서 보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걸로 제 자신을 좀 훈련시키는 연습, 이런 것도 기업에서 분명히 그런 어떤 유리천장이라는 그런 거를 고민하는 대신에 그러한 어떤 저의 성에서 오는 특질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리면은 더불어 일한다라는 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직장에서의 특히 성공은 내가 똑똑하거나 성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성공한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잘 레버리지 한다고 그러죠. 잘 이렇게 협업하고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주변을 잘 활용하는 기술, 이게 저희 여자들이 조금 더 부족한데, 저부터가 부족한데, 그 원인은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둘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얼른 빨리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시간이 항상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주변을 통해서 자꾸 성공하겠다, 주변과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유리천장이란 프레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이런 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게 개인의 경험입니다. 네, 최명화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교육하는 축복받은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새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조사를 해보면 1위가 공무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과연 얘네들이 본인이 그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나 사회에서 정한 어떤 직업,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근데 이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대학생이 돼서까지 여전히 본인이 어떤 진로로 가야 하는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특히나 20대의 그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젊은 분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은데 참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자랄 때는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이 엄마 친구 아들 정도였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희 학교 있고 저희 동네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 베프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동창회 나갔을 때 그 베프의 아들보다 제가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우리 엄마 너무 행복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 행복하고, 약간 그렇게 돌아갔던 사회였는데,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 페북만 열어봐도 왜 이렇게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저는 맨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래서 이 어떤 굉장히 비교가 된다라는 이 삶이 굉장히 지금의 젊은이들을 특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또 더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프레임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조언 꼭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너무 남을 보고 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도 24시간 보세요. 그러면 뭐 부모님 생각, 친구 생각, 그 페북에 좋아요 누를까 말까 그 생각,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생각으로 24시간을 메우시는데 반드시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신한테 시간을 쓰세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칭찬할 거를 꼭 발견하셔서 자뻑을 하시기를 꼭 그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당부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올라가고 있을 때가 오히려 힘들 때가 올라가고 있을 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이 많고 정말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내리막이 아닌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어떤 그것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시간을 더 쓰고 자뻑을 하시라는 조언 하나랑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라라는 조언. 그렇게 두 가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와요. 여러분 다 옵니다. 여러분 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게 기회가 맞나? 봐야 돼요. 두 번째, 기회가 맞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켜야 되고요. 과감하게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 우리에게 이렇게 때로는 우연을 가정해서 때로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보고 또 붙잡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닥치는 대로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상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책도 읽고 뭐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가보고 뭐 음식도 뭐 희한한 것도 먹어보고 하여튼 굉장히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문이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제 전공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관심이 가면 계속 이렇게 좀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다양하게 쌓고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라.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보인다. 그 다음에 잡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을 많이 하되 때로는 경험을 완전히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실 경험이 많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의 그릇이 큰 사람이 그 이해의 폭도 큰 거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거에 딱 매몰되면 내 생각이 최고인 것 같고 내 경험에 토도한 아가 강해지면은 이게 사람이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한테 주어진 그 다양한 경험을 과감하게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경험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그 경험을 토대로 나를 바꾸는 훈련인데 이거는 조금 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아니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유불리 따지지 마시고 손해 보더라도 한번 도와주세요.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어떤 그런 것이 계속 아까 우리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네트워크나 관계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 오늘 만나서 다시 안 볼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희한하게 이게 이렇게 선순환이 돼서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좋아해요.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것이 몇 날 후에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닥치는 대로 경험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20대에 특히나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나요? 저는 20대는 당연히 그렇게 고민하는 게 맞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모를 수밖에 없죠. 고민되고 그 고민을 계속 하고 하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 과정을 뛰어넘고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갑자기 내가 원하는 길이 이거라는지 이거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뭘 좋아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빨리 끝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이 있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 내가 정상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거는 뭐 앞에 사는 사람이나 뒤에 오는 후배나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만나고 얻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다만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자꾸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일기를 저는 계속 써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 과정을 빨리 좀 더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얘기를 네. 20대 때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이지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때에는 난 할머니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우리가 늘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이루어진 꿈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제가 아나운서 딱 되고 나니까 꿈이 사라져버려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이건 꿈은 계속 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계속 찾아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의 이 지나온 발자취들을 보시면서 내가 만약 저 자리에 간다면 난 어떤 모습일까? 나한테는 어울릴까? 많이 부딪혀 보시고 또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한 분 한 분을 오랫동안 모셔줬으면 좋겠는데, 이데일리 W 페스타에서 아쉽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멋진 꿈을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인생의 느낌표 반드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